자, 이번 시간엔 소띠생이 담당하는 영역과 역할의 측면에서 2024년과 에너지 관계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소띠생의 삼합은 사유축으로 움직이죠. 사유축, 뱀띠해, 닭띠해, 소띠해 4년의 간격으로 흘러가죠. 소띠생에게 방합은 해자축으로 움직이죠. 소띠해의 삼합과 방합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 끝난 상태. 그래서 3년 동안 숙성 기간이 일어나죠. 이 숙성 기간을 겁재천이라고 해요. 겁재천의 시간은 주도권이 없다. 자, 주도권이 없다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오히려 남들에게 더 좋은 자리로 캐스팅될 수도 있고요.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평가를 받아서 이동할 수 있다. 겁재천의 시기를 우리 명리학에서 위험성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행동이 최종적으로 겁재천, 천살에 해당되는 용띠해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드러나서 자신의 실력이 평가받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물을 남들이 평가함에 따라서 소띠생에게 신용평가 결정되는 거죠. 자, 소띠생이 2022년부터 겁재천으로 들어왔네요. 자, 겁재천의 시기는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것, 가족들의 경조사, 그 다음에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의 영역이나 역할이 정해지는 시간이다. 어떻게 보면은 신용평가의 기간이 되는 거죠.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2024년의 천살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 평가에 의해서 2025년 소띠생의 짓살이 시작이 되면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띠생에게 2024년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1번, 축진파의 시간이다. 12띠 여러분이 띠만 가지고 운세를 볼 때 띠의 영역이 축진파가 된다는 것은 소띠생의 전체적인 틀, 겉틀, 사회에서 활동하는 그 분야의 겉모습이 파니까 변한다는 거죠. 사회에서 활동한 방식이 2024년에 좀 변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것을 파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축진파라고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겁재천의 그 3년 동안 자신이 사회 활동을 어떻게 해왔느냐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용평가를 받느냐, 오히려 비판을 받고 안 좋은 쪽으로 그 틀이 깨져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느냐는 2022년부터 그 겁재천의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죠. 그 숙성의 시간이 잘 되면 발효가 되는 거고, 숙성의 시간이 잘못되면 부패가 되듯이 소띠생에게 2024년에 그 축진파의 시간은 대단히 예민하고 긴장되는 시간이다. 그 축진파의 시간은 학생 때 내신 1등급, 2등급 이렇게 평가받듯이, 점수를 받듯이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3번에 평가라고 했잖아요. 이 평가의 결과물에 따라서 2025년에 자신의 그 행로, 움직이는 영역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소띠생에게 2024년에 용띠해는 2번 천살에 해당된다.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 내가 협상 테이블에 나아가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상대방의 평가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져야 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숨어서 또는 감춰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천살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작품을 타인이 보고 거기에 이제 점수를 매기고 가격을 매기고 설계도를 보고 이것은 협상에서 당신을 나의 파트너로 삼겠다, 안 삼겠다,
이것이 이제 평가받는 거예요. 천살이라는 게 그 운동선수들로 따지면은 자신의 몸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몸값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나의 성적이라든가 과정들을 그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카우터들이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나의 몸값이 정해지듯이 축진 천살이다 이런 개념은 그동안의 나의 그 행동의 결과물들을 평가받는 거예요. 축진파의 시간이 그 소띠생이 어떻게 평가받았느냐를 보시면 겁재천 시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이제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소띠생은 그 행동이나 언어 이런 것에서 좀 겸손해지셔야 되고 주도적인 어떠한 역할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신중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비밀스러운 행동거지가 필요하다. 모두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겁재천의 시기를 거치면서 내 주변에 가깝게는 이제 가족이겠죠. 그 다음에 직장 내에 주변 동료,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평가받았느냐의 그 성적표가 축진파의 시간에 나타나는 거죠. 좀 떨리는 시간이고 좋은 스카우터를 만난다면, 좋은 협상자를 만난다면 아주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소띠생의 삼합을 한번 보시면 사유축으로 움직이죠.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자, 소띠생의 에너지는 뱀띠해의 출발점을 갖고 있고요. 소띠해의 마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띠생이 지금 3년 동안 자신의 에너지를 숙성을 시키면서 2025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준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주도적인 역할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임묘진이라고 하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제일 무서운 곳이죠. 그래서 옛날 그 신살론에서 보면 겁재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겁재천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겁사를 읽어보시면 겁탈당한다, 재난을 당한다. 제사를 또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재난이란 재난은 다 당한다. 그 다음에 천사를 읽어보시면 천재지변을 당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이 겁재천의 시간이 제대로 소띠생이 숙성을 못 시켰다면 그 천살 시기에 타인에 의해서 나의 잘잘못이 드러난다든가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겁재천의 시기를 타인을 돌보고 내 주변인을 돌보고 내 가족들의 경조사를 챙기고 그러한 분들은 오히려 이 천살의 시기에 그 희생과 고생한 것을 또 제대로 평가받는 시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진파가 돼서 2025년 짓살의 시기에 이 사람이 갈 길이 오히려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진파의 시간이다, 천살의 시간이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또는 타인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길흉은 그 자체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겁재천의 시기를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보냈느냐. 자,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소띠생이 2024년 용띠해 진을 만난다는 것은 용띠에는 진사, 지망살로 들어가는 초입, 첫 단계죠. 그래서 세상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 상품, 제도,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수준으로 등장을 하더라. 마구마구 만들어지는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 약속으로 또 그 레벨로 올라온 이런 것들만 우리가 신경을 쓰자. 나머지는 탈락을 시키자. 그래야지 2025년 뱀띠해부터 발생되는 그 무역전쟁, 세계화 과정, 이제 세상이 막 섞이는 거죠. 불의 세상은 무조건 섞이는 거예요. 근데 섞이는데 아무거나 섞이는 게 아니라 용띠에 검증된 물건이 국가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역전쟁이에요. 비유하자면. 자, 그러한 시대가 지망살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니까 소띠생이 2025년에 짓살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한 마지막 관문, 거기가 용띠해니까 그 용띠해의 1번 천살, 타인평가, 타인과 협상. 자, 협상할 때 그 사람한테 나의 비밀스러운 내용, 의견 이런 걸 드러내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어떤 협상을 갖고 나왔는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믿어서는 안 된다. 내가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사람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낯선 곳을 가서도 안 된다. 익숙한 곳이나 자기가 이미 했던 그러한 여행 스타일은 괜찮지만 너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말아라. 천살 시기는 예민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축진파. 소띠생의 사회적인 영역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활동 무대가 변동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질사를 맞이하는 마지막 무대다. 겸손해야 된다. 소띠생의 원래의 그 장점,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의지, 그 다음에 타인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잊어서는 안 된다. 보여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시간은 연결되어 있다. 생명은 영원하더라.